책상을 중간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과 장애인 활동 지원사인데요. 여성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합니다. 구역질을 하는데도 폭행은 계속되는데요. CCTV를 설치한 지 한 달도 채 안 됐지만 학대 장면이 수십 차례 넘게 포착됐습니다. 그동안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뭐 이런 소식을 항상 전해드릴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또 항상 전제로 해야 될 것이 일부의 잘못으로 모두를 평가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이 지금 상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피해자가 20대 여성인데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불가능할 정도로 자폐성 지적장애가 심한 편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 분이 이제 어머니하고 단둘이 살고 있고 평소에는 오전부터 오후 4시까지 장애인 센터에서 지내는데 이제 어머니가 둘이 사니까 어머니가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머니 퇴근하는 6시까지 2시간 정도는 비기 때문에 그때 이제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았던 겁니다. 이 지원사분이 해야 하는 일은 저녁을 먹이고 약을 챙겨주는 비교적 간단한 일이었는데 문제는 그 2시간 빼놓고 그럼 다른 시간대 어머니가 갑자기 밖에 나갈 때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너무 불안하니까 막 불이 나게 왔다 갔다 하고 해서 CCTV를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했는데 뜻밖의 일을 확인하게 된 거죠. 자폐성 지적 장애를 앓는 20대 딸을 혼자 둘 수 없어서 잠깐 외출을 할 때 그때를 대비해서 CCTV를 설치를 했는데 자, 그 CCTV를 설치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 우연히 어떤 영상을 확인하셨다는 거죠. 자, 그 영상 확인한 이 가족들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냥 사실 안 믿겼어요. 이게 좀 많이 충격 받았죠. 그 누워있는데 발로 얼굴을 이렇게 뒤꿈치로 팍 내리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지 하고서는 더 봤죠. 근데 머리끄댕이 잡고 막 베개로 누르고 거기서 이제 사실 영상 보는 건 그냥 그만 봤어요. 어차피 계속 봐도 계속 나올 것 같아서 보기도 좀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동생한테. 자, 보셨죠? 그 발로 머리를 팍팍팍팍팍 이렇게 때려요, 지금. 네, 지금 뭐 이제 완전히 폭력 장면 직전에는 이제 화면이 멈췄지만 이제 상상할 수가 있고 이 화면을 저희도 이렇게 속상한데 가족들이 봤을 때는 정말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폭행은 주로 밥 먹일 때와 자려고 누웠을 때 일어났는데요. 밥 잘 먹지 않으면 손에 들고 있던 저 효자손 보이죠? 효자손으로 얼굴을 막 때리거나 손으로 얼굴을 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앉히고 책상을 배 쪽으로 꽉 밀어요. 그래서 이제 오므작달싹 못하게 만든 다음에 밥을 못 먹겠으니까 구역질을 해도 그냥 입으로 막 넣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먹게 한 다음에 밥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또 때립니다. 그러니까 활동 지원사가 손을 드니까 이 피해자가 겁에 질려서 움츠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밥도 먹고 약을 먹으면 그다음에 재우려고 바로 눕히는데 바로 잠들지 않으면 폭행이 시작됩니다. 발로 얼굴을 툭툭툭 아까 보는 것처럼 치거나 복부를 발로 가격하거나 베개로 머리를 누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자, 뭐 제3자인 저희가 이 영상을 봐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가족들은 오죽하셨을까요? 자, 그런데 이 가족분들이 더 분노하게 된 이유 따로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친한 이모, 활동 지원사와 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아주 친한 사이였다는 겁니다. 자, 피해자 가족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분 그 자식들도 장애인 센터에 다녀가지고 이제 학부모로 만난 거예요. 같이 만나고 이렇게 뭐 좀 친해지고 하다가 이제 그분이 활동보호사를 하고 계셨나 봐요. 본인이 맡아주겠다고 저도 많이 뵈서 같이 밥 먹고 얘기 많이 하고 저희 집에도 많이 놀러 오시고 그러셨던 분이거든요. 자기가 잘 맡아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예 뭐 솔직히 의심 자체를 안 했죠. 그 제일 잘 공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그러는 거 보니까 사실 CCTV 없을 때는 진짜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우리 애도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심정 잘 압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해서 믿고 맡기셨더니 저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 활동 지원사하고 지금 어머니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좀 알았던데 이유는 뭐냐면 같은 비슷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 있기 때문에 좀 알았다고 합니다. 10년 전부터 알았고요. 4년 전에 이 활동 지원사가
내가 아이 한 맡아주겠다라고 해서 어머니 퇴근하기 전까지 한 2시간 정도 아이를 돌봤던 거, 피해자 돌봤던 것 같습니다. 자, 활동지원사는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는데 이렇게 잘 알던 사이이긴 한데 이렇게 영상상으로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밥 먹고 잠자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서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 우리 딸 잘 지내고 있구나, 이렇게 잘 자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데 저거 봐요, 저거. 실제로 확인해 보면요, 이렇게 영상을 보낸 이후에 나중에는 곧바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때리는 경우까지 이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의심이라는 말은 생각도 안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고 그래서 더 믿었던 사람한테 이런 뒤통수를 맞으신 겁니다. 자, 어머니는 영상을 확인한 뒤에 이 활동 지원사한테 너 도대체 왜 그랬어? 무슨 억하심정으로? 네, 물었습니다. 바로 이제 어머니가 영상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 활동 지원사에게 연락을 해서 너 우리 딸 왜 때렸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런데 활동 지원사는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좀 당당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때리는 영상을 다 봤다 이런 말을 듣고 나서야 잘못을 인정을 했는데 그 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서는 내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죽어야 분이 풀리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 어머니는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는 말을 들었지만 딸이 활동지원사에게 너무 많이 맞아서 좀 차마 대답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 게다가 활동지원사는 이 거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딸을 폭행한 거라고 전했습니다. 아니, 카메라가 있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 했다. 이야, 교수님 보세요. 내가 우리 애 데리고 죽어야 분이 풀리겠소? 그 얘기가 도대체 여기서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스트레스나 뭐 분노나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걸 뭐 본인의 아이한테도 그렇게 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20대 피해자에게는 푼 거죠. 본인의 그런 스트레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자기도 상황이 힘들어서 화풀이를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이해해야 될,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한 매체에서 도대체 피해자를 왜 때렸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행위는 장난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이 장난이었다는 말에서 더 분노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제작진도 이 활동지원사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연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활동지원사가 소속된 지역자활센터 관계자와 통화가 됐는데요. 그 관계자 얘기로는 이분이 2013년부터 여기 소속으로 근무했는데 그동안 문제된 적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폭행 사실 인지해서 바로 업무에서 배제시켰고 관할 시청에서도 자격정지 1년 처분이 내려졌다고 얘기했고요. 앞으로도 경찰 조사에서 처벌을 받게 되면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는 밝혔습니다. 자, 그 영상 좀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자, 함께 한번 좀 판단해 보시죠. 저게 이제 장난이었다. 양 변호사님. 글쎄요, 저걸 어떻게 장난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 이렇게 해서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 그리고 밑에서는 또 밑에서 폭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저걸 또 영상으로 찍어서 잘 먹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게, 그리고 머리를 저렇게 가격을 하게 되면 강도를 떠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저게 두렵고, 무엇보다 아까 피해자 반응 얘기 들으셨잖아요. 손만 들면 겁먹는다는 얘기는 그게 장난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의사 표현도 못하는 그런 좀 20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일단 가족들은 이 사실을 알고 폭행으로 고발을 했고, 고발 이후 한 달 정도 지나서 오늘 이제 경찰 조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에게 들은 바로는 이 폭행뿐만이 아니라 당연하죠. 장애인복지법 위반이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고, 가족들은 처벌은 처벌이고 일단 저 사람이 같은 일을 좀 안 했으면,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걸 꼭 바람으로 전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항 한번 못 해보고 맞기만 하는 딸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고, 특히나 어떤 일을 자기가 당한 건지도 모르고 평소랑 다름없이 지금 생활하는 딸의 모습을 보니까 더더욱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